자, 심장을 바꿨을 뿐인데 그 심장의 주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안다면 그 좋아하는 노래는 어디에 기억이 이 글자 틀렸네. 된 걸까요? 가 질문이에요. 이거 글도요. 이게 신포가 쓰는 거예요. 내 의도가 아니고 그죠? 저는 쓰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글 타자 하실 때 일일이 기억, 니은 지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냥 느끼면 심포가 오토매틱으로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기억이 된 걸까요? 네, 그렇죠. 심장입니다. 심장.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심장. 이식받은 심장의 주인을 죽인 범인의 얼굴은 어디에 기억이 된 걸까요? 예, 그렇죠. 심장이죠. 네, 심장. 엄밀하게 얘기하면 심장을 포대기처럼 둘러싸고 있는 심포. 우리 그 말 써왔었죠. 예전부터. 아유, 저 사람은 심포가 고약해. 그죠? 심포가 아니라 심포. 심포가 고약해. 그죠? 심포가 고약해서 저래.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심포라는 기능, 심포가 기억을 하고 말을 하는데 또 감정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현대의학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서양의학은 지금 뭐 한 100년 남짓밖에 안 됐죠, 역사가. 왜냐면 엑스레이도 없었고 뭐 계측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아는 게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비약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 눈에 보이는 부분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동양의학 수천 년 된 동양의학을 무시하고 서양의학이 곧 진리인 것이냐 받들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동양의학이 더 과학적이죠. 인체에 더 맞고. 왜냐? 경험에 의해서 수천 년간 발전해 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의학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김샘 영어는 별걸 다 알아야 돼요. 네. 이거 듣고 또 서양의학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저를 공격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자, 길을 가다 뒤에서 나는 빵빵 소리를 들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크락션 소리가 갑자기 난 거예요. 빵빵 소리가 났어요. 들었습니다. 자, 이걸 듣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들은 걸까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들은 걸까요? 그렇죠? 네. 아니라면, 그렇죠? 아니죠. 아니라면 음성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듣고 이해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자, 바나나. 이게 왜 나왔죠? 자동차, 자전거. 자, 바나나, 자동차, 자전거. 여기 보셨죠?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순간 억지로 다른 것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바나나 했는데 여러분의 의도에 의해서 억지로 자동차가 떠오르게 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바나나 했는데 또는 자동차 했는데 억지로 바나나가 떠오를 수 있었냔 말이죠. 제 얘기는. 그 순간이요? 네, 그 순간. 안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전거 하는 순간 바나나가 떠오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아까 그랬죠. 심포에 넣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심포에서 꺼내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자치구예요, 거기는. 자치구. 자,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은 누구 등이라고요? 네? 그렇죠. 예. 자,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자,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 점이 시사하는 바. 자, 기억하려고 의도하지 않은 것은 기억된다. 의도하지 않는 기억된다. 자동차 하면 자동차만 떠오른다. 바나나는 안 떠오른다. 예? 바나나 하면 자동차가 안 떠오른다. 아무리 해도. 예. 이것이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단어 하나하고 이미지 하나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 예? 단어 하나와 네. 이미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 예,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이해는 의도와 상관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다. 의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의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점이 영어 학습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의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하지 마라. 비슷합니다. 네, 볼까요? 우리의 의도가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네,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계획한 바가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 단어 뜻이 나오면 나 이렇게 이해해야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원어민이 그 말을 했습니다. 떠오를 리가 없다. 왜? 나의 의도하고 무관하게 이해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공부는 의도한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의도한 것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공부는. 의도하지 않는 것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뭘 해야 되느냐? 무의식의 자동 시스템인 심포에 문장을 넣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외우죠. 그러면 어디에 기억이 된다고요? 여기에. 근데 요 놈은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말을 했을 때 어때요? 요게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장, 눈에 보이는 문장을 놓고는 공식을 적용시켜서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건 돼요. 그런데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의도한 그 느낌이 떠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저절로 되는 거니까. 어디서 저절로 한다고요? 심포에서. 그래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면 내 맘대로 넣거나 빼질 못한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뭐예요?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는 거죠. 이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분이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기는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요. 얘가 청각장애인만 아니라면 말은 언젠간 할 거라는 걸. 그렇죠? 왜요? 오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토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언어를 습득하지 않고 외국어를 할 때는 이 인위적으로 외워서 하려고 해요. 그렇죠? 뭘로 하려고 해요? 이놈으로.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넣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독해는 되는데 그래도 문법은 되는데 리스닝 컴프레hension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저 스피킹도 안 되죠?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안 들어봅시다요. 들어봅시다가 아니에요. 안 들어봅시다요. I'm sorry. 자, 안 들을 수 있었어요? 네? 네. 뭔지 아시죠? 네, 이겁니다. 자, 또 한 번 해볼까요? 안 들어봅시다.
How are you? 안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것 좀 아시죠? 무슨 해석이 필요했나요? 무슨 문법이 필요했나요? 무슨 뭐 어떻게 잘 듣기 위한 무슨 뭐 방법이 필요했나요?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저절로. 그죠? 저절로.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수천만이 입증한 거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그런데도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영어 잘하려고. 될 턱이 없지요. 학원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싫어하지요. 그래서 김쌤 영어 책이 시중에 왕창 유통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기존의 책들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요. 안 들어봅시다. Thank you. 자, 안 들을 수 있었어요? 없었죠? 자, 안 들어봅시다. I love you. 자, 안 들을 수 없었어요. 자, 안 들어봅시다. How do you do? 안 들을 수 없었어요. 안 들을 수 있었어요? 없었죠? 고양이에요. 뭐예요? 안 들을 수 없었죠? 안 듣고자 해도 들리는 이유는? 귀가 열려 있어.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귀는 누구나 열려 있죠? 여기 닫고 다니는 사람 없죠?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사람 없죠? 이러고? 네. 사실은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심포가 듣는 거예요. 심포는 오토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왜 그 나는 가수다나 이런 거 보면 노래 잘 부르면 어때요? 막 전율이 오죠? 요걸로 듣는 게 아니고 요걸로 듣는 건데 요 심장의 박동 리듬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때 전율이 올라오는 거예요. 심포에 의해 듣기 싫어도 저절로 들리고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뭐 이거 독해력을 키우는 게 아니죠? 이거 키워지는 게 아니죠?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속 편해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리스닝 컴프레hen션 듣기 평가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막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들으려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내가 아는 놈이면 심포에 있는 놈이면 들릴 것이고 없는 놈이면 그냥 안 들리는 거죠. 나의 의도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럼 잘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심포에 많이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누가 해줘요? 심포가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그렇죠? 얼마나 편해요. 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이번엔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약간 안 듣는 건데 이번엔 듣는 겁니다. 뭐예요? 뭘까요? 뭐죠?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대뇌예요. 추리 분석. 대뇌는 이때 작동하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못했을 때, 야 이건 내 분야가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대뇌에다 떠넘기는 거죠. 그럼 대뇌는 내가 알고 있는 소리 중에 가장 가까운 소리 분석하는 겁니다. 또 추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리가 그러니까 심포에 먼저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알면 열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개구리예요. 자, 뭘 대뇌에서 막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답을 찾았어요?
할 때 다시 심포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문답 영작을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딱 넘겨보니까 하죠. 그럴 때 있죠. 하죠. 예. 이때 여기 올라왔다가 물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나보다 트윈 소리가 들리구나.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시스템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생각을 해서 의도에 의해서 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아까 자동차 크락션 소리가 나는데도 내가 들으라고 명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냥 계속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무슨 소리인지 내가 분석하라고 뇌에서 명령을 안 내려서 자동차가 뒤에서 빵빵빵 거리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 앞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차 앞에서. 큰일 나겠죠? 그래서 오토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우신 분 아니세요? 네. 자, 이 점이 알려주는 바는 심포가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만 대뇌가 작동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뇌를 정말 조금 써요. 정말 조금 써요. 추리와 분석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네이티브는 심포에서 오토매틱으로 말을 만드는데, 그죠? 대뇌에서 추리와 분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단어나 수거 이거 많이 외우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상대방은 진짜 기관총처럼 쏴대는데 심포로 지금 뭐 요즘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1000배 이상 처리 속도가 빨라요. 1000배인가 10,000배인가 하여간 심포가 그래요. 제 신모국어법 책에 나오죠. 그 정도로 빨라요. 심포의 처리 속도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심포는 처리하는 게 우리가 오토매틱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여성분들 많이 하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그죠? 음악을 뜨개질을 하고, 그죠? 요리를 하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리고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면 그 응대까지 해가면서, 그죠? 그 다음에 손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또 요리를 하고 있고, 그 각각 맛을 보면서 막 이 엄청난 일들을 다 동시에 해가면서 일을 처리하려면은 이 오토매틱 시스템이 얼마나 빨라야 돼요, 이게. 그게 가능하려면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근데 이 되뇌는 그보다 못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일상생활은 대부분 다 패턴에 의해서 동일한 거의 반복이죠. 운전 처음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보 운전일 때 어떻습니까? 식은땀 막 나죠? 나는 내가 가장 무서워. 그죠? 그렇잖아요. 예. 모든 것을 다 보고 일일이 판단해 줘야 돼. 그렇죠? 앞에서 전방, 백미러, 그죠? 위에 반사경 다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깜빡이 넣어야 되고 신호등 봐야 되고 막 엄청 바쁜 거예요. 이거 클러치냐 브레이크냐 이거 뭐 차선은 어디를 밟아야 되냐 언제 끼어 들어가야 되지 막 엄청 바쁜 거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면 문자 메시지도 쏘죠. 김쌤은 가끔 문자 아무 때나 오니까 가끔 운전하다가도 카톡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빨리 안 해주면 또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상황을 모르잖아요. 제가 화장실에 있는지 운전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화장실에도 갖고 가고 있어요 요즘. 근데 전화해도 되네요. 곤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포는 엄청 처리 속도가 뭐 1000배 이상, 10,000배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앞에 있는 분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뇌로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빠르다고 하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원어민은 말을 너무 빨리 해요.
왜 빨리 하는 거죠? 이걸로 이해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렇게 느리게 말하고 있었어?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허가 아니에요. 아까 I'm sorry 들었을 때 이게 빠르다고 느끼셨어요? 네? How do you do 나왔을 때 빠르다고 느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영화에서 아무리 빨리 땡큐를 해도 다 알아먹죠? 네. 왜요? 심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쪽도 심포고 나도 심포니까 이제 해볼 만하죠. 그렇습니다. 빠르게 들리는 이유는 요놈 때문에 공부한 걸 써먹어 보려고 하는 요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는 대뇌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심포로 듣고 있어요.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뭐 꾸미고 획책하면서 듣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선생님 저도 원어민만 만나면요. 원어민 얘기를 하면요. 머리가 하얘져요. 당연히 하얘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하얘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심장에 기억하여 오토매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의하시죠?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는 어떻게? 자, 이거 뭐 아시죠?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다른 점이 뭐죠? 네, 이제 뭐 척척척 나오죠. 이거 처음 보여드릴 때는요, 별의별 말이 많았었어요. 밑에 있는 거는 초등학생이 쓴 거고, 위에 있는 거는 일반인들이 쓴 거고, 막 이렇게 하고요. 답이 안 나온 적도 많았어요. 근데 수수께끼처럼 기억이 된 거죠. 위에는 김쌤의 오른손, 밑에는 김쌤의 왼손입니다. 자, 오른손으로 글씨를 이쁘게 써도 왼손으로 글씨를 이쁘게 쓸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네? 많이 사용하는 소리라서. 제 대답은 그게 아니었죠? 뭐였죠? 처리 기관이 달라. 그 비슷하죠? 저는 기억이 안 돼. 네? 이거였죠? 오른손을 움직이는 뇌세포와 왼손을 움직이는 뇌세포가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오른손은 왼쪽 뇌를 사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억이 된 거예요. 여기에 기억이 됐는데 왼손 쓰려고 하면 여기에 기억된 것을 사용해서 요 손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정보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왼손은 온전히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글자는 알죠? 글자는 아는데 그 글자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컨트롤할 정보가 일정 내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서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실이. 그러면서 제대로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영어를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원리에 의해. 왜 착각일까요? 왼손이랑 하루 열심히 해도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른손으로 아무리 글씨를 열심히 쓴다고 해도 왼손으로 글씨를 이쁘게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왼손 글씨를 이쁘게 쓰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펜글씨 교본 하나 1,5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막 매일같이 써요. 1시간씩. 그럼 언젠가 왼손으로도 글씨를 이쁘게 쓸 수 있어요? 아니죠. 여기로 연습해야 돼. 그렇죠. 단 1분이라도 왼손으로 글씨를 써야 그나마 조금씩 발전하겠죠. 자,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김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표현할게요. 이건 맞네. 공부할게요는 아니에요. 표현할게요. 열심히 표현할게요.
심포는 의도된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포는 의도된 학습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심장에 있는 이 심포에 정보를 넣는 게 의도에 의해서 넣을 수도 없고 의도에서 끄집어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장이 아까 I'm sorry처럼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심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의도에 의해서 심포에 넣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에 의해서 하는 게 공부잖아요. 근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학원이 돈을 버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책들이 잘 팔리는 이유. 대한민국 영어 관련 산업이 한 해 100조 원이 사용되어진대요. 경제 규모가 100조 원. 대한민국 정부 한 해 예산이 300조 원 정도 되죠. 3분의 1 정도의 금액이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더 내는 격인데 그런데 아프리카의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보다 영어를 못해. 그거는 공부해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열심히 안 해서야. 열심히 공부 안 해서 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열심히 외워서 심포에 들어간다면 누구나 영어를 잘할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극히 일부분은 아니라고 그랬죠. 외우면 외워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니고 그런 분들은 이해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기존의 영어 학습법인 암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학문할 때만 하셔요. 학문할 때만. 언어 습득에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깜빡이는 필요가 왜 암기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워드머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어떤 것도 암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떤 것도 언어학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표현에 의해서 틀리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것처럼 우연에 의해서 들어가줘야 돼요. 여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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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동영상 보셨죠? 여기서 제가 말한 게 뭐였죠? 앵무새는 말하는 게 아니죠. 흉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자기가 한 말을 못 알아듣고요. 또 응용을 뭐 한다. 그렇죠. 응용을 못 한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시 와요는 못 하죠. 그런데 이 앵무새가 기억은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을 해가지고 흉내를 내죠. 근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자, 기억해서 흉내내는 것은 앵무새도 한다. 그렇죠? 근데 앵무새는 말을 만드는 뇌부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앵무새처럼 기억을 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언어를 만드는 그 뇌부위를 사용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암기해가지고 내가 말했다고 해서 언어학습 하는 거조차도 아니다. 말하는 거조차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